설치하는 방법을 부터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tudream.co.kr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다운로드라고 적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고 tudream 최신 버전 다운로드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보안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뭔가 다운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뜨고 그게 멋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라 가지고 이쪽 다운로드라고 하는 여기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압축을 풀어야겠죠. 압축 풀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풀기 누르면 기본 폴더에다가 넣어볼게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넥스트 이렇게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두 개의 꿈, 그죠? 직장도 성공하고 노후도 성공하고 또 직장도 성공하고 부업도 성공하고 to dream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꿈을 향하여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추가 옵션 가서 속성 가가지고 여기에서 호환성 누르면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 뭔가 많은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만 뭔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혹시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대표님들 계신다면 여기서 이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안 그래도 소프트웨어 시대인데 요즘 들어서는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거든요. 제 비즈니스에서 솔루션이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가를 저는 많이 봤어요. 여기서 상품 등록 누르셔가지고요. 쿠팡하고 도메토페 한번 해볼게요. 가방이 테스트하기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이즈도 많이 없고 판매도 잘 되고 가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위험 물질도 아니고 특별히 할 거 없으시면 가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분류를 지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패션, 의류, 잡화 가방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솔트백이라고 해놓고 다 이게 솔트백은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상품 수집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누르시는 순간 이쪽에 나타나요. 근데 나타날 때 상세 목록 쪽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옆에 보셨던 이런 가방들이 여기 나타나요. 그쵸? 이 가방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제해봐. 그러면 해제가 돼요. 그쵸? 이렇게 누르면 이거를 다 해제를 했죠. 그리고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신상품 적혀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 등록 안 된 거거든요. 신상품의 개념은 등록이 안 된 거. 이건 이미 등록됐어요. 잘 팔릴 것 같아서 여기에서 분류를 정한 다음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수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르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전에 한번 수집이 됐던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보시면 어디 수집이 되어 있었고 언제 수집이 되어 있었고 그 수집이 됐다면 상품 번호가 붙었을 거잖아요. 번호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군번이 붙는 것처럼 아무튼 군번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얘네들은 수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수집이 안 된 거예요. 5건만 선택 이렇게 하시면 5건 선택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선택이라는 걸 요거 누르시면요 전체적으로 선택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전체적으로 해제가 돼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있잖아요.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여기 전체 해제가 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2번 하고요 8번을 선택하면 이게 중간께 다 선택돼요. 이런 식으로 구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되세요. 별거 아니지만 이거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여기서 이게 사이트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찾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젠 트레이드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젠이라고 적으시고요. 여기에 있는 거를 쇼핑몰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딱 살짝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눌러보시면 얘가만 나와요. 살짝 어렵죠? 다시 요거를 지워요. 그 다음에 그냥 눌러보면 젠트레이드만 있죠? 다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걸 다시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간단한 사용법이지만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기본 경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메토피아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입력해 놓은 기본 경로, 그거를 불러오고 싶을 때, 그리고 이 경로라는 건 뭐냐면 이 화면의 경로를 여기다가 찍어라 이거예요. 탐색은 뭐냐면 여기다 이 주소를 이 아래쪽에다가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경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경로는 이 밑에 있는, 내가 이걸 막 눌렀어요. 그죠? 이걸 막 신상품 누르고 막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로를 위쪽에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게 이 경로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도메토피아 창을 투 모니터에다가 듀얼 모니터에다가 띄워놓고 이걸 가지고 싶은데 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탐색이에요. 탐색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소 넣고 엔터 치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품 수집을 했을 때 여기에 잘 수집이 될 수도 있지만 수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세로 고침이라는 버튼 한번 살짝 누르셨다가 이쪽으로 와보시게 되면 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 고침은 이걸 한번 리프레시를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 팝업 창을 띄우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팝업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냥 웹브라우저로 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실 때 저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내는 뭐냐면 노션 매뉴얼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헬프거든요. 도움말. 안내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노션 화면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아직 덜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계속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집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막 골라가지고 수집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잠깐 놓친 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원본 크기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뭐 가로 맞추기라고 해가지고 상품 수집을 하면 이 사진을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이쪽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크기하고 똑같아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체크 하신 다음에 목록 반영을 누르면 이 목록에 내가 체크한 게 반영이 돼요. 그리고 내가 목록에서 체크 해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시키고 싶으면 상세로 반영을 하라. 목록에 반영하라. 상세에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매뉴얼에 적어놓긴 했는데 아무튼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버튼은 요 버튼과 똑같다. 이런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저장하기 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내가 이 체크했던 이 정보들이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장이 되냐면 투드림몰의 이거 사업자명이거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켓 지정은 내가 이렇게 어떤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들 여기다가 미리 환경 설정해서 미리 입력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환경 설정으로 가보시게 되면, 환경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세팅 같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처음 세팅, 초기 세팅 그런 건데, 이건 뭘로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네요. 멀티 아이디 관리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오픈마켓 아이디 관리예요. 그래서 이게 멀티 아이디 이런 말을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아이디를 되게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아이디에다가 말 그대로 멀티 아이디에다가 상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르륵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하고 나서 이거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내가 등록한 사업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샵 아이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어플리케이션 시크릿 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주르륵 다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인정하기 누르면 키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뭐 이런 게 떠요. 그러면 API 키가 잘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투드림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드디어 연결이 된 거예요. 우주 정거장에서 이렇게 우주선 두 개가 딱 붙어야 우주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기 했는데 인정하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주선이 서로 안 붙은 거예요.
이럴 때는 아예 밖으로 못 나가죠. 아예 서로 통신이 안 돼요. 왔다 갔다 사람 왕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증하기 눌러가지고 이게 잘 작동하는지, 문길이 이렇게 잘 붙었는지, 그런 걸 이제 한번 테스트 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키, API 키, API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데, API라는 거는 A라는 우주선과 B라는 우주선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 그거예요. 방법대로 해야 이게 딱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암호, 그런 게 이제 키예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 세팅하셨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격 관리거든요. 가격 관리라는 거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하시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쿠팡에서 오늘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만약에 정보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상품 등록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쿠팡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쿠팡 축구용품을 이제 내가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축구용품 쿠팡에 있는 이제 이 어떤 그죠 축구용품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 이 가격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우선은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상품 등록 쪽에서 이렇게 봤던 이거 약간 창을 띄워놓고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요거를 요 창을 하나 띄워놓고 우리 쿠팡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쿠팡에서 물건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쿠팡에 이 축구공이 제일 잘 팔리는 게 이렇게 1등 이렇게 딱 나오고 이거는 스폰스 이거는 이제 광고 제품일 건데 AD라고 정말 조그맣게 적혀 있네요. 아예 이거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어쨌든 요게 이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축구용품계의 정말 스타들이죠. BTS죠, BTS. 여기가 제일 비싼 자리예요. 아무나 쓸 수 없잖아요. 시상대에는 1, 2, 3등 했어요. 파리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여기 있네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축구공 하이트고 ST2Q1이고 가격이 3만원이 조금 안 되네요. 축구공 치고 3만원이면 갈등되는 금액인데요. 요거는 만원이네요. 요거는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크롤링을 해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원가가 뭘까요? 29,000원이죠. 여기에다가 우리 대표님들께서 마진 붙이셔야 되겠죠. 마진 얼마를 붙여볼까요? 10,000원을 붙여버리면 39,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원가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쿠팡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나는 이 가격 그대로 올려버리고 싶어요. 29,000원짜리를 끌고 와서 29,000원 그대로 올려놓고 내가 아는 이제 도매 주시는 사장님한테 나는 이거 2만원에 받을 수 있어요. 15,000원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라면 그냥 29,000원에 올려도 되는 거죠. 29,000원에 안 올리면 내 거는 만약에 4만원이다. 이러면 누가 이걸 사겠어요? 이분은 지금 29,000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지고 우리 가격 관리 쪽에서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마진을 얼마로 붙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로 붙이자. 그러면 10,000원짜리가 11,000원으로 올라가겠죠. 배송비는 일단 우선 붙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진율과 배송비를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끝자리가 100으로 끝날 거냐 1000으로 끝날 거냐를 우리 대표님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아까 전에 우리 그 쿠팡 이건 봐볼까요? 이게 끝자리가 0이 3개죠. 1000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올라가면 3만원이 되는 거고 한 단계 떨어지면 28,000원이 되겠죠. 갑자기 28,500원이 될 가능성도 있죠. 요거는 10단이에요. 그죠? 이거는 22,350원 50원까지 공이 하나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것도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을 생각이에요. 이제 요청을 안 주셔서 안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10원 단위로 반올림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처럼 350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잘 넣으시면 되는데 어려우실 거는 거의 없으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어렵냐면 이 용어가 어려워요. 마켓별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마켓은 뭐냐면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아이맵 이런 게 마켓이에요. 그리고 분류는 뭐지 그러면? 분류는 뭐냐면 상품의 종류예요. 얘가 축구공인지 가방인지. 그죠? 축구공이 가방보다는 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대체로 축구공이 조금 더 가벼울 것 같아요. 그죠? 안에 공기 들어가 있고 가방은 큰 것도 있으니까 막 그죠? 여행용 캐리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몰별은 뭐지? 그럼 이제 몰별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쿠팡이냐 도메토피아냐 소싱처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싱처가 뭐냐에 따라서 마진율을 또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쿠팡에다가는 나는 무조건 아까 전에 10%라고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나는 만 원짜리면 9천 원에 팔겠다, 더 싸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마진 합을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요, 항상 내가 크롤링하는 그 상품에서 100원이 더 싸게 항상 올리겠다.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내가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몰별 상세에서 이거는 또 뭐냐면 예를 들자면 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가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만 원짜리를 깎아가지고 7천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할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판다 이러면 소비자분들이 너무 왜 이렇게 안 깎아주지? 좀 깎아서 팔아야지. 만 원짜리를 그냥 만 원에 팔면 어떡하냐고. 좀 할인을 해야지. 할인을 해야 내가 약간 이득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가에다가 이 값을 확 곱해버리는 거예요. 1.2 아니면 뭐 2.0, 2.0은 너무했고 1.2 하면 이제 12,000원짜리를 할인해서 만 원에 파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정가가 딱 그죠. 새우깡은 1,7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뭐 새우깡이 2,000원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요게 좀 애매하거든요. 정가가 애매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곱할 수도 있다. 어떤 쇼핑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곱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뭐 너무 이제 더 어려운 걸 하면 몰별 할인 문자는 뭐냐면, 몰별 할인 문자라는 거는 우리 한국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뭐 중국이나 미국, 유럽 사이트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있죠. 추가적으로 15% 회원에게는 15% 더 할인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내가 회원이기 때문에 15% 더 할인을 해서 팔아도 되겠죠. 그 문구를 넣으면서 15%는 0.85잖아요. 맞나요? 0.85죠. 15. 그러니까 0.85를 입력하면 그 문구가 있는 것만 15%더 할인을 해서 가격 계산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몰별 할인 문자고요. 브랜드별은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쿠팡도 받고 도메토피아도 받는데 그 브랜드 상품들이 많이 없지만, 예를 들자면 약간 내가 뭐 코스트코 같은 데서 상품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아니면 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가져오다 보면 11번가 아마존에 아식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퓨마도 있고 여러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별로 나는 마진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뭐 어카운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이키는 나는 무조건 25% 온라인가보다 25% 싸게 받기로 한 거예요. 도매업체한테.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개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뭐 퓨마하고 아디다스는 안 되는데 나이키하고 아식스는 내가 15%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브랜드별로 그런 마진율 같은 걸 입력해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세팅 부분인데요. 근데 초기 세팅이라는 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마켓별로 또 세팅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켓 관리 쪽으로 가시게 되면 마켓별 세팅이 있는데, 요것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조금 처음에 환경 설정 쪽에 있는 그런 어떤 메뉴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송 방법은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CJ 택배를 할 건지 아니면 대한통운을 할 건지 우체국 택배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쫙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주르륵 다 세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사용을 위한 기본 세팅은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 과정을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세탁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탁기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뭘까요? 세탁기가 알아서 막 빨래 챙겨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빨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랍 안에까지 막 세탁기가 막 다니면서 넣어주고 이러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있어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세탁물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그 다음에 세탁물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랍 안에 놓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탁기가 해줄 수 있어도 못 해주거든요. 아무리 걔가 자동 세탁기라도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정말 아마 2014년 이런 데는 안 될 것 같고, 그죠? 한 2030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탁기가 막 방바닥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세탁물을 넣는 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개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버튼 누르는 거는 안 힘들어요. 그죠? 버튼을 땡땡땡 누르면 되고, 세제 넣는 거? 그것도 살짝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 자동 도구가 있을 때 그 자동 도구를 조작하는 방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상품 수집이에요. 여기서 이거로 내가 뭘 가져오지? 그리고 어떤 분류에 넣지? 막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내가 열심히 막 이 마우스가 안 보이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되게 빨라져요. 이게 분류 검색해서 이거 검색하고 그 다음에 분류 정해가지고 또 여기서 저장하기 한번 눌러서 방금 30개 저장됐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게 2페이지 뭐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분류 눌러가지고 또 분류 정하고 막 했더니 한 15분 동안 정말 빡시게 했더니 한 500개를 수집했어요. 그죠?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 대표님들께서 정말 이거 열심히 하시면 도메토피아에 무슨 메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게 나중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MD분들이 정말 이 마우스 포인터가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 거 봤어요. 제가 옛날에 막 어디 방문 드리면 열 몇 분의 MD분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거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와 정말 제가 달인 방송국에 이거 전화해야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진짜 달인 수준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달인이 아니셔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정말 다른 일 안 하시고 이것만 빡시게 10분 동안 하시면 500개 이상 등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 10분만 투자하시면 이 어떤 뭘 등록할지 다 정해져 주셨다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 부분이 빨래 넣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세탁기에 있는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거는 빨래 담는 것보다는 버튼 누르는 거는 사실 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뭐 버튼 누르는 게 무슨 힘들어. 뭐가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 누르면 되잖아요. 이런 느낌보다 살짝 더 일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크롤링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 대표님들께서 수집하신 이런 도메토피아 상품들을 이렇게 불러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크롤링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세탁기가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세탁기 다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세탁기 옆에 서가지고 되나 안 되나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표님들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기아하고 SSG 누가 이기나 텔레비전 한참 보고 있으면 소리가 나요. 다 됐대요. 세탁기가 다 됐어요. 1시간 정도 지났더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딩동댕 하면서 이제 뭐 빨래가 다 됐다는 그런 소리가 딱 나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크롤링이에요. 근데 크롤링은 뭐냐, 실제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이트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상품명, 그래 브랜드명이 살짝 이상하죠. 그리고 고유 코드, 그리고 무게는 여기 없네요. 그 다음에 상세 설명 원본, 그리고 이거는 잘 된 거 맞나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예쁘지가 않으면 이제 요거를 캡처 딱 하셔가지고요. 저희 쪽에 크롤링 AS 센터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색상 옵션이 분석이 잘 됐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즈별 가격 있죠. 이걸 잘 봐야 되고 제일 잘 봐야 될 게 바로 상품 이미지예요. 상품 이미지가 큼직큼직하게 이쁘게 잘 들어왔나? 결과 시 결과 이미지를 볼 것입니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원본 이미지, 저장 이미지, 편집 이미지 요런 것들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얘가 지금 잘 됐나?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언제 다 눌러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미지 팝업을 딱 누르시게 되면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잘 됐나?
이런 이미지들이 있구나. 스크롤을 하면서 한 방에 쭉 다 보실 수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서 뭐 잘 된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잘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품 코드 이게 저희가 옛날에 이게 되게 길었었는데 좀 짧게 했어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요새 인증번호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세 자리씩 잘라가서 보통 외우시잖아요. 100, 006.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6자리 상품 코드가 부여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미지 생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1, 2, 3, 4. 예, 이것도 이제 옹꿈사 우리 저기 운영자님께서 가이드 해주셔가지고 번호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놔야 이제 편하실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해놨는데, 아무튼 그 다음 1단계, 2단계 했으니까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이게 단계가 많지도 않아요. 딱 4단계로 끝나요. 이미지 생성 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생성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냥 저기서 그냥 저장되자마자 이미지가 쫙 만들어지면 되지, 왜 이걸 굳이 별도의 어떤 단계를 나눴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옛날에는 이게 다 붙어 있었어요. 크롤링 하면 그냥 자동으로 이거 이미지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왜 이미지 생성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미지를 못 가져가게요. 진짜 막아요. 도메토피아가 막을 수도 있지만, 쿠팡, 뭐 특히 네이버 같은 거는 이미지 못 가져가기 엄청 많거든요. 그 이미지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크롬에는 보여주지만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미지를 못 가져가게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량 등록 솔루션은 이미지를 못 가져와가지고 이 사이트를 분석을 아예 못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는 것만 되는 거죠. 저희는 안 되는 것도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좀 까다롭지만 이 이미지 생성 시에 수많은 이 보안 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금고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안을 뚫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막아놓은 거를 뚫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사실 기술력인데, 열쇠 아저씨가 어떤 우리 집에 이제 문이 잠겼는데 열쇠 잊어버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떤 아저씨들은 웬만한 거 다 열어요. 근데 어떤 분은 쉬운 것도 못 열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동네 열쇠 아저씨의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100% 달인 수준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정말 다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많은 것들을 자동 모드로만 해놓으셔도 이미지를 다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혔나 안 막혔나를 한계를 먼저 간을 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막 오류창 뜨면 이거 컴퓨터 다시 끄떡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를 끄떡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를 죽였다가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귀찮으시니까 한 건이 잘 되는지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더 생성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기 한번 누르시고요. 이건 꼭 안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폴더 생성은 꼭 한번 안 누르셔도 돼요. 네, 생성하기 누르면 한 건이 잘 됐죠. 여기 빨간색이거나 오렌지색이면 여기다가 오류가 뭐가 났다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팝업 창을 띄우면서 막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팝업 창이 지금 다른 창에서 막 뜨고 있네요. 이렇게. 예,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쪽 우리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서버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시켜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도메토피아에서 이 이미지 지우더라도 우리 사이트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액박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안 하면 못 보내는 마켓들이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느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좀 좋고 인터넷이 좀 좋아야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팝업 창을 띄우는 형식이라서 이게 느리거든요. 근데 그냥 원본으로 했을 때도 되면 원본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팝업 창이라는 게 뭐냐면 크롬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내가 로봇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봇이 아니라 그냥 나는 웹브라우저로 쇼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게 진행되는 시간이 좀 느리거든요. 어떤 거는 웹 팝업창이 아니고 원본에 체크되면서 엄청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은 요즘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보안 담당자가 실력이 없는 분인 거죠. 다 막아놔야 사실 맞는 거예요. 못 가져가게.
이런 이미지들 하나를 이렇게 쉽게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소희는 이거 쉽게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로봇이긴 하지만 사람인 것처럼 엄청 위장을 해서 가져오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제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통과시켜주는 건데 약간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량 등록 솔루션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자일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지금은 이게 이 정도 보안 가지고 뚫렸잖아요. 근데 계속 저희가 이제 주유소에 그 어떤 그 호스 연결해서 기름을 계속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켜요. 안 들키면 괜찮고, 그리고 빼가는 양이 뭐 한 달에 뭐 한 통밖에 안 빼간다 이러면 그냥 주인이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막 트럭째 가져와서 막 빼간다 이러면 이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막 한 100명의 도둑이 그러고 있다 이러면 이제 주유소 아저씨도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불러서 뭔가 콘크리트로 딱 작업을 해버리거나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못 뚫는 거거든요. 못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이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뚫을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못 뚫게 해놓은 사이트도 있긴 있어요. 한 100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거의 그러니까 0.5%죠. 100개 중에 1개까지는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이걸 진짜 못 가져가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요즘 네이버라든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미지 생성을 끝까지 다 하면 되는데 이거 다 이제 일단 중단을 해보겠습니다. 멈춤하고요. 이미지 생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이미지를 갖고 물건을 사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드디어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에 가보겠습니다. 11번가 투드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11번가로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전송. 등록 실패 나오는데? 이게 일반 셀러나 해외 쇼핑 카테고리 등록이 불가능하대요. 해외 직구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마켓 분류가 해외 직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셀러로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직구 셀러가 아니잖아요. 요거를 직구가 아닌 일반 그걸로 바꿔볼게요. 이 중에 남성 의류, 브랜드 여성 가방 2분류, 이게 실시간 분류를 불러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실시간 분류를 가져오게 되어 있네요. 솔드백 하면 솔드백 이게 마지막 분류네요. 그러면 이 마켓 분류를 여기서 매핑을 시키면 이 세 개의 분류를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죠. 직구 셀러 아닌데 직구 분류에다가 넣어가지고 전송을 못한 거죠. 직구 분류에서 일반 분류로 바꿨으니까 이제 여기 마켓 코드가 나오면서 11번가로 전송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이 정도가 상품 전송하는 건데 이렇게 잘 되면 이거를 전체 선택하셔가지고요 한꺼번에 다 전송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송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단계별로 밟아 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환경 설정, 두 번째는 상품 대량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이제는 이렇게 보냈다고 우선 쳐볼게요. 그랬는데 쇼핑몰에서 두 가지 측면을 만족을 해야겠죠. 하나는 검색이 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가 예뻐야 돼요. 상세 페이지 아무리 예뻐도 뭐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 꽝이잖아요. 근데 검색은 너무 잘 돼요. 1등으로 걸려 나와요. 근데 상세 페이지가 너무 허접해요. 이러면 소비자분들이 이 상세 페이지 보고 물건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구매 전환율이 안 나오잖아요. 두 박자가 되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검색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가격 경쟁 이런 것도 다 돼야 되는데 이제 단순화시키면 검색이 우선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가 예뻐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검색과 관련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품명이랑 키워드예요. 상세 페이지는 상하단 이미지 하고요. 그리고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거 하고 이미지 사이즈 하고요. 그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선은 검색과 관련된 상품명 같은 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상품을 하나하나 그냥 다 하나 바꿔볼래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다 적으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되세요. 하나 누르고 고치고 저장하고 여기서 기본값 입력하면 원래 거랑 똑같이 되는데 이게 베이지거나 이거 없앨래 이래가지고 아니면 뭐 갈로가 안 예쁘니까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하나하나 저장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엑셀로 한 방에 이거를 수백 개를 같이 다 작업하셔가지고 CSV 형식으로 저장해서 불러온 다음에 반영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품의 어떤 명의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상품을 등록하셨던 물건들 중에서 위험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금지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약 김밥 도시락 통 이렇게 적어놨다고 쳐볼게요. 그런 거를 환경 설정 쪽으로 가셔가지고 취향 관리에 가서 만약에 이 상품명에 이런 무슨 글자가 있으면 빼라 공백을 하셔야 되고 B 이런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단어가 자동으로 빠져요. 식약청에서 준 그런 수많은 금지어들도 될 수가 있고요. 이 금지어도 저희가 많이 이제 확보를 해놨는데 이런 금지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다 품절 처리돼 버려요. 그리고 크롤링 할 당시에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가축약품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품절 처리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품절 딱 나오고 밑에다가 상품명의 가축사료 또는 상품 설명의 가축사료라는 말이 발견되어서 품절이 되었습니다. 총기류, 칼, 흉기 그런 단어가 들어있어서 품절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금지어 관리, 치환 관리에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관리도 가격 관리하고 비슷해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상세 페이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상단 하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그 솔루션으로 상품 등록하신 고객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요거를 한번 제가 눌러봐 볼게요. 여기에서 대표님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상세 정보 위쪽에 있는 요걸 배너라고 하거든요. 배너가 일단 예뻐야 돼요. 쭉 가다가 배너가 기네요. 되게 기네요. 그러다가 중간에 배너가 끝날 때쯤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템플릿이 나와요. 템플릿 관리도 저희가 요거는 이전 버전에만 있었는데 이것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대표님이 템플릿 넣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선택하면 이런 형식으로 그냥 템플릿이 들어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템플릿도 이게 사람이 일일이 작업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가 작업하긴 했지만 디자인이 예쁘니까 사람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요런 이제 상품 설명, 그리고 이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의 어떤 요 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큰 게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번호들은 지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거를 이제 배송, 반품, 안내, 취소 안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심플하게 모든 상품에 위에는 저게 나오고 밑에는 이게 나오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등록하는 상품이 아디다스에만 여기 아디다스 마크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아디다스 우리는 뭐 매장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 매장에서 뭐 아디다스 매장 사진을 넣고 싶어요. 오프라인 매장 갖고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요. 그리고 비누를 주로 파는데 비누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 하는 것을 내가 아주 특수한 비누를 갖고 있어요. 호주에 있는 유명한 비누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비누를 쓰면 너무 이거는 막 정말 뭐 간에 좋아요. 비누가 간에 좋으면 이상한데 비누를 하면 뭐 여드름이 안 생겨요. 진짜 막 트러블 많은 사람도 이거 쓸 수 있어요. 순한 비누예요. 그런 거를 꼭 표기하고 싶어요. 비누에만. 그 브랜드에만 특히. 이럴 때는 비누라는 분류와 그 브랜드 상품 중에서 만약에 비누도 있고 샴푸도 있는데 샴푸에는 안 나오고 비누에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러면 브랜드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다양한 이 어떤 공지 상황들을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마켓별, 분류별, 브랜드별 공지사항이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잘 조합하셔가지고 저기다가 사람이 수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나시죠? 하나는 검색이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가 엄청 예뻐야 돼요. 뭐 손으로 한 3시간 만든 것처럼 디자이너가 정말 뭐 머리 싸매고 야근하면서 예쁘게 만든 것처럼 기계가 만들어 주더라도 일단 사람이 만든 것처럼 기계가 만들면 되잖아요. 네, 일단은 뭐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상품 설명에서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상품 편집 여기 상품 여기 마켓 전송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대표님들께서 여기다가 솔드백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 다 대표 다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추천 키워드 누르면 네이버 추천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면 딱딱딱딱 선택하시면 네이버 추천 키워드가 여기 짝짝짝 이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선택이 3개가 돼 있잖아요. 이거 3개 다 이 키워드를 다 넣어라 하고 누르잖아요. 그럼 네이버 기준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키워드를 한 15개 선택했어요. 그래도 10개밖에 안 들어가요. 네이버에서 추천 키워드로 해서 나오는 거는 잘 검색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직접 맞춤형으로 사용자 정의 키워드를 공부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스마트 스토어에 검색이 돼요. 그 키워드 만드는 거는 유명한 유튜브 대표님들께서 정리해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그죠.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상위 노출이 된다. 이런 영상 한 2-3개 조회수 많은 거 보신 다음에 요령을 어떻게 만들지 아신다면 그것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그 언제 이걸 여기다가 다 넣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편집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키워드를 이 콤마가 아니라 이 슬래시라든가 이 세로 줄 있잖아요. 거기 엔터키 위에 있는 그 한국 원화 그 표시 위에 있는 그 세로 줄이라든가 아니면 슬래시 이걸로 구분하셔가지고 여기에서 한 방에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엑셀로 먼저 다운을 받고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엑셀로 저장하면 안 되고 CSV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불러와요. 우리 대표님들 PC에 저장하신 다음에 그 파일을 불러오면 여기 작업했던 게 여기 다 나오거든요. 반영은 뭐냐면 그것을 실제로 저장소에다가 다 저장해라는 거거든요. 저장되다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중지하셔도 되고, 엑셀로 이렇게 작업하셔가지고 키워드 작업들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검색이 잘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님들께서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제조사하고요 원산지를 잘 적어주는 상품 정보에다가 원산지하고 제조사하고 잘 적으면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공지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엑셀 다운 받으셔가지고 키워드도 잘 넣으시고 제조사도 웬만하면 잘 넣으시고요, 원산지도 잘 넣으시면 되는데, 제조사는 좀 애매하죠.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가, 나이키가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애플사가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대만에 있는 팍스콘 이런 사가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삼성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제조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매니팩처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애플 이렇게 적어놔 버리면 이거 애플에서 만든 거 아닌데, 이거 대만에서 만든 건데, 인도네시아에 만든 건데 왜 이렇게 잘못 적었어요?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요거 애매한데, 원산지도 사실 되게 애매해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나이키도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걸요. 그리고 갭 같은 거는 정말 한국에서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정보들 알 수 있으면 최대한 여기서 작업하셔가지고 올리시면 전송할 때 이런 정보들이 같이 전송이 돼요.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상품 설명을 열심히 고쳤는데 코스모스가 투드림 이런 자동 솔루션이 그거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마켓별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주 바뀌는 정보들은 바꾸더라도 나머지는 바꾸지 마라. 이 3가지 정보만 빼고 나머지 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재고, 상품이 품절이 됐나 안 됐나, 가격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리고 옵션 중에서 스몰, 미디엄, 라지 중에서 미디엄이 품절됐다. 이런 것들만 반영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바꿔놓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는 다 보호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보호라는 게 뭐냐면 자동 솔루션이 업데이트하는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호가 되겠죠.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제가 신상품 자동 수집하고 재고 관리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상품 자동 수집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열심히 상품을 수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여기 이 사이트에 이제 무슨 또 다른 상품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떤 신상품들이 계속 나올 텐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좀 끄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신상품들을 계속 찾아주는 게 신상품 관리고요.
재고 관리라는 거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되는 정보, 상품의 상품명이나 상품의 브랜드 같은 거는 잘 변화가 안 되거든요.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가격 같은 거는 자꾸 바뀌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드디어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게 오잖아요. 쇼핑 찬스잖아요. 그럴 때 이게 바뀌거든요. 가격이 떨어지거나 떨어졌던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그런 것을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재고 관리 기능이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품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변동 사항들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재고 관리라는 기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변동되는 상품에 변동되는 정보들을 이제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또 자세한 것은 노션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정말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질문은 아무도 안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설명을 엄청 잘했거나 설명을 엄청 잘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또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리고 좀 그죠 사용법이 쉽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쉽진 않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쉬워져요. 그게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자꾸 보다 보면 쉬워져요. 1년 반 정도 공품사와 또 이런 거 힘들게 만드는 좀 보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재구매 하시는 분, 그러니까 매달 결제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잘 되시는 그런 또 대표님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대표님들 요청사항들을 주로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거를 한동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유튜브 강사님들 수업도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무조건 한동안 해보시면 된다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솔루션을 자꾸 활용하시면서 하루하루 상품 하루에 정말 500개씩이라도 500개 많다면 한 100개씩이라도 꾸준하게 올리시면서 성과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계속 여기 달인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민소프트 개발자 손성필 대표였습니다. 저희 솔루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